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언제나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할 때 소형주택은 흔들림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형주택,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좀 보이고 있나요, 대표님? 네,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소형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어떤 변화, 또 서울 아파트 앞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넓게 보면서 우리가 또 보유해야 될 부동산 아파트, 또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을 만한 아파트를 선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시장 흐름의 큰 맥을 본다면 지금 그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정부 규제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도시개발의 역사를 좀 지켜봤을 때 서울 아파트들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고가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어떤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한 아파트들이라든가 또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들은 상당히 가격 안정성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 부담을 많이 느끼겠지만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신규 아파트, 중심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좀 조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규 아파트,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 좋은 건 아는데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들어가기가 쉽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갭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가격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점에서 그럼 가격 그 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지켜질 만한 신규 아파트, 중심권의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어디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가운데 소형주택 시장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소형주택 시장을 본다 그러면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많이들 얘기하는 이런 다세대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면 초소형 아파트를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어떤 등등 좀 작은,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뭐 전용 면적으로 따졌을 때 뭐 한 30제곱미터 전후로 해서 아니면 40제곱미터 이 정도 선을 갖고 얘기할 때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형주택이 왜 투자거리가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가격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 갭 투자라든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만 소형주택은 전세가 대비해서 실제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1, 2인 가구 증가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좀 한번 따져본다면 2000년대 우리 금융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회 구조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1, 2인 가구 증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뭐 2015년, 16년, 뭐 17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은 1, 2인 가구 비율이 전체 50%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두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살거나 둘이서 사는 이런 가구 원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구 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이 당연히 수요층이 많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소형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초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소형 아파트가 사실 공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아파트의 어떤 최소 평형과 어떤 다세대 주택의 최소 평형 이런 것들이 어떤 다음 단계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계속 앞으로도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아주 큰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앞으로 지금 그 내년 이후에는 이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면 토지 가격에 있는 부속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가격인데 결국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이런 어떤 원가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지도 굉장히 이게 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소형주택을 지을 만한 토지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건축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소형주택 시장도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어떤 조그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가격이 높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 2인 가구 증가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인 어떤 그 투자 부동산 시장의 종목이 어디냐 이런 걸 좀 찾아봤을 때는 이런 작은 주택, 이런 소형주택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작다고 해서 소형주택이 무조건 다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1, 2인 가구들은 거주하는 이런 작은 집들은 사실 교통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겠죠. 혼자 살거나 어떤 2인 가구가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통 여건과 더불어서 직주 근접, 업무 시설과 관련돼 있는 이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아파트 시장의 강세 지역하고 똑같이 이런 어떤 소형주택 시장도 중심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지역,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투자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중심권 지역에 뭐 신규 아파트를 못 들어간다고 하면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소형주택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뭐 내년부터는 건축시장에 주차장법이 조금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건축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진다 그러면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서둘러서 소형주택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